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26일 창원과 김해 일대에서 차량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산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4단계 격상 5주 만에 30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경남도의회가 지사 공백 상태인 경남도정의 현안을 보고받기로 하면서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정 주요 현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남 대부분 지역은 토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고 80mm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전국에서도 창원 상남동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매일 한숨뿐인 자영업자들은 창원광장에서 차량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대 유흥가 밀집 지역으로 손꼽히는 창원 상남동 상업지구. 밤 9시가 되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게 안은 빈 의자와 테이블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밤 11시 45분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원래라면 북적거려야 할 거리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고 이 가게들도 일찌감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접어든 지 3주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남동이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매일같이 한숨뿐입니다. 상남동 분위기가 좀 말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 이게 상남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도 좀 느끼고 있고 세상 많이 힘들죠. 울분을 토해내며 자영업자들이 창원광장에 모였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차량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선두 차량을 막아서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 요구합니까 지금? 장사한다는데 장사 내 가게 내가 장사하고 싶어요. 왜 시에서 장사하지 마라. 지금까지 협조 많이 했다 아닙니까? 할 만큼 했어요 저희도. 예, 그 마음을 저희도 저축하던 충분히 예.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부산에 이어 다음 날 창원과 김해에서 밤 11시부터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5개 중대 400여 명의 인력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고 3시간 만에 모두 해산했습니다. 지금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참을만큼 참았고 지금 궁지에 몰릴 때까지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살려달라고 지금 경적 울리는 것도 SOS 모르스보로 저희가 SOS로 이렇게 경적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됩니다. 경찰은 이번 차량 시위가 1인이 아닌 행렬을 이루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미신고 불법 시위로 보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을 따져 사법 처리할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로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입니다. 한편 김해시는 30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지난달 27일 4단계로 격상한 이후 5주 만입니다. 김해시는 최근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단계 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단계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월권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도의회 의장단 업무 보고가 27일 열렸습니다.
27일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는 경남도정 주요 현안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등 모두 18개 부서가 대상이며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 소속 위원장 전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도청 실국 본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도정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도지사가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의장단이 모든 부서의 현안을 보고받겠다는 월권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김하용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도 없이 추진한다는 반발도 나오면서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토론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희망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남도의 한 공공기관이 희망 선결제를 넘어 소상공인과 결시가동을 모두 돕는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경남 신용보증재단 류은숙 총무부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신용보증재단 총무부 부부장 류은숙입니다. 네, 희망 선결제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캠페인에 동참하셨다고요? 경남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돕는 대표적인 우리 지역 공공기관인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희망 선결제에는 음식점, 카페, 치킨 가게 등 19개 업체와 317만 원을 선결제하였고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에서 생산하는 복사용지, 화장지 등 소모품 1,300만 원을 선구매하였습니다. 상반기에도 도내 18개 가게에서 선결제 256만 원과 1,4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구매하였습니다. 소비운동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과는 별도로 재단에서 소상공인과 결시가동을 모두 돕는 선선한 재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우리 지역에는 결시가동을 지원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급식카드를 소지한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식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가게인데요.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결시가동과 선한 영향력 가게에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먼저 결제를 해주고 식사 쿠폰을 발행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프로그램인 선선한 재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창원, 김해, 진주 각 한 곳씩 총 3개 가게에서 진행된 선선한 재단 프로젝트에는 350만 원 상당 500장의 식사권을 발행해서 아이들이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선선한 재단 프로젝트 소식에 임직원이 성금을 모금해 주셔서 뜻깊은 기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경남 신용보증재단은 희망선결제, 선선한 재단 외에도 경남 지역 자영업자분들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희망 선결제 캠페인과 선선한 재단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널리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은숙 총무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고령화 지역입니다. 덩달아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네, 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활용법이 나오곤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집 대문을 따라 넝쿨이 내려와 있고 입구엔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마당에도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은 빈집입니다. 10년 전에 비하면은 한 20%, 한 20% 정도 지금 빈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사람이 거주할 정도 되면서 비가 있는 거는 한 20가구, 예, 그 정도로 되고 그 집 위에 빈 거는 막 오래돼 가지고 막 폐가 비슷하게 빈 거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소멸 위험 지역인 남해군. 이 같은 현실은 지역 빈집에도 오롯이 반영돼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부 경남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빈집이 많은 곳은 남해군입니다. 같은 군 지역인 하동과 산청, 함양의 3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심각한 인구 고령화로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 부족으로 더딘 인구 유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다수의 주민들은 집이 비어도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이유로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저를 또 정비를 해가지고 살고 또 그러면 되는데 그 이제 건물주들이 이제 그 가격을 잘 안 팔아. 남해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빈집 실태는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각 마을에 대한 조사 결과 집계된 남해의 빈집 수는 804곳. 그런데 최근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위해 1년간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집을 추려봤더니 1차 조사에서만 947곳이 나왔습니다. 특히 남해군은 2차 조사가 본격화되면 빈집이 600여 곳은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만으로 볼 때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남해군은 슬럼화 현상과 안전사고를 우려해 집주인에게 빈집 관리 협조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빈집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만 빈집을 줄이기 위한 뚜렷한 방안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남해군의 기농인의 집 사업과 함께 최근에는 고연면에서도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됐지만 빈집이 늘고 있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빈집 정책만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한 마을에 적어도 7가구 이상은 빈집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남해군.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바닥에서 쉴 새 없이 흙을 퍼내는 사람들. 주택가를 덮친 흙더미에 차는 납작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와 그런 하는 소리 나자 뭐 한강이 대비더라고 뭐 비는 그자 이제 한참 왔고 무너지고 나서도 비가 물이 많이 내려왔거든. 뭐 소리는 들었지. 폭우로 침수된 주택에선 주민과 반려견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물바다가 된 도로에서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구조됩니다. 지난 24일 새벽 경남을 지나간 태풍 오마이스가 남긴 피해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에 접수된 피해만 200여 건. 당분간 가을 장마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이은 폭우에 약해진 집안으로 산사태 등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 또 주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도복을 입은 학생을 품에 안고 건물을 빠져나오는 소방대원. 깜깜한 현장에서 혹여 다칠까? 다른 대원들은 학생을 구조한 대원의 발 앞을 손전 등으로 밝혀줍니다. 지난 25일 오후 양산 물금의 한 5층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PC방과 병원, 태권도장 등이 입주해 있어 구조된 인원의 상당수가 학생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의 긴박한 활동으로 건물에 있던 시민 22명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판 마블 어벤져스 소방대원분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이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한 정확한 원인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난 25일 깊은 밤 김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뿌옇게 찍힌 사진이 당시 상황을 알려줍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액만 4천만 원. 연이은 비 소식에도 화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도 주의 또 주의해달라고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남 대부분 지역은 토요일까지 30에서 최고 80mm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내외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한편 바다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